코로나19의 이른 무더위까지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전시회 현장 만나봅니다. 문화데이트 시가되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충북 지역 민간인 학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풍부한 과즙, 달콤한 맛을 자랑하는 신상과일, 귀여운 애플 수박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정입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지난 4월에 치러졌어야 할 검정고시 올해는 두 차례나 연기가 된 바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때문이었는데요. 자,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 23일에 초중고졸 검정고시가 치러졌고 드디어 어제 합격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요, 합격률이 74%가량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한 10% 정도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검정고시가 미뤄지면서 우리 응시자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되게 시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그렇게 해서 떨어졌다는 것보다는 좀 올랐다는 거 하니까 네.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노력을 하셨겠습니다만 특히 이분 가장 또 노력을 하신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올해 최고령 합격자, 올해로 78세 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미용실을 운영을 하시면서 독학으로 열심히 준비하셔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진짜요. 반면에 최연소. 최연소 합격자가 있습니다. 이 초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11살 어린인데요. 네네. 뭐 초등학교 졸업이 13살 때인 걸 감안하면 엄청 대단한 거 아닌가요? 2년 월반인데요. 그러니까요. 슉 이렇게. 네네. 자, 아무튼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듯이 합격하신 분들 정말 가진 노력 끝에 이렇게 합격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고 이번 시험에 아쉽게 살짝 미끄러지신 분들은 다시 한번 힘내서 응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자, 더운 여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물러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니까요. 오늘도 건강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천이 18도, 단양과 괴산은 19도, 청주 21도, 보은 18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어제와 비슷해 덥겠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26도에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에는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유지되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남부 지역에는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오전부터 시작되어서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면서 입냄새 때문에 구강 청결제 사용하는 분들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구강 청결제를 입안에만 머금고 있다가 뱉으면 목 가장 안쪽에 있는 균과 바이러스까지는 제거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때문에 가글 용액이 편도까지 닿도록 고개를 뒤로 젖혀서 사용해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날씨와 생활 정보였습니다. 네, 문화가 있는 아침엔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네, 매주 수요일 아침을 좀 우리 지역 문화 소식으로 품격 있게 열어주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어느새 6월의 한가운데 들어섰습니다. 네. 게다가 무더위까지 시작이 됐고 습도까지 높아서 몸은 힘들고 불쾌지수까지 쑥쑥 오르는 요즘인데요. 네네. 이럴 때 잠시나마 작은 여유를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요. 미술관 전시회 소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기 코로나19 때문에 네. 미술관 이거 어디는 많이 못 갔었는데 요즘 같은 때 미술관 가서 약간 이렇게 혼자만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 미술관이 주는 또 공간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무더위에 또 습하고 이러면 저희가 불쾌지수가 높아지기 마련인데 이 불쾌함을 좀 미술관 전시회로 확 날려버리는 것도 너무 좋을 것 좀 같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네. 나 미술관 갔어. 네. 그렇죠. 이렇게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분 전환은 물론
물론이고요. 감성까지 꽉꽉 메워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준비한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 더위에 메마른 감성 촉촉하게 적셔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수요일 아침을 품격 있게 만들어줄 전시회 현장으로 지금 바로 출발해 봅니다.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요즘 하늘 색깔이 정말 예쁘죠.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보고 있으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기분도 드는데요. 코로나19도 잠시 잊게 만드는 요즘 개성 넘치는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미술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6월에 만나는 미술관 나들이.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해보시죠. 싱그러운 초록이 기분 좋은 설렘을 느끼게 해주는 계절 6월입니다. 조금은 특별한 여행이 떠나고 싶어지는 요즘 독특한 작품들이 가득한 전시 현장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지역 미술관으로 나들이 지금 출발합니다. (6월에) 만나는 색다른 전시. 먼저 충북 청주시 용암동에 자리한 청주 미술창작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도서관 옆에 자리하고 있네요. 청주 미술 창작 스튜디오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청주미술 창작 스튜디오는 2007년에 개관을 했고요. 시각 미술가들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해서 그 작가분들이 저희 스튜디오에 입주를 하셔서 본인들의 예술 창작물을 만드시고 발표를 하시는 그런 이제 전시 공간이면서 레지던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전시를 통해 시민들과 미술의 매력을 나누는 청주 미술 창작 스튜디오. 지난 6월 5일부터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진 20명의 입주 작가들이 함께하는 재미난 전시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5월에 입주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작가분들이 하셨던 전시를 청주 시민분들한테 소개하는 형식의 프리뷰전이라고 하는데요. 요번에 이제 전시 타이틀을 날림 예정지라는 타이틀로 해서 20분 그 입주 작가분들의 작품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시기 전에 해왔던 작품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자리군요. 네, 맞습니다. 문화 공간 입장 전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 손소독의 인적사항 남기기. 이젠 다들 아시죠? 꼼꼼한 방역 후 전시 관람에 앞서 청주미술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한 작가들의 작업 공간부터 만나보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신재은 작가님 맞으시죠? 네, 설치미술하는 신재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주로 설치 미술 작품을 선보이는 신재은 작가의 작업실입니다. 항상 이렇게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 프로그램을 온라인상으로 많이 검색을 하는데요. 예, 이 청주 스튜디오가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기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이렇게 밤샘 작업도 많이 하고 그렇죠. 먼지가 많이 날리기도 하고 자유롭게 뭔가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것들은 집에서 하기가 되게 힘든 것들이고 또 따로 스튜디오를 빌리자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지원해 준다는 게 굉장히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심심하진 않으세요? 취미 생활이에요. 아, 그런가요? 내부와 외부의 대립, 이로 인한 불편한 상황을 설치 작품을 통해 보여주는 신재은 작가. 이 작품에도 깜짝 놀랄만한 반전이 숨어 있다는데요. 진짜 토끼라고요? 그럼 이 안에 뼈랑 살이랑 다 있단 말씀이세요? 아, 네, 맞아요. 토끼 위에다가 투명한 레진을 씌워서 플라스틱처럼 단단한 어떤 조형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실제 토끼를 이용해서 만드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네, 보통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네. 왜 실제 토끼를 써야만 했냐, 만들면 안 되냐. 근데 사실 저는 이 생체랑 인공적인 플라스틱을 대비를 시켜가지고 그 문명과 야생을 이렇게 충돌시키는 그 현장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연의 어떤 질서 그리고 자연의 어떤 본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제 가능한 어떤 형태로 다듬어내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또 다른 작가의 공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유천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 청주 미술 창작 스튜디오에서 작업 활동을 하게 됐다는 안효찬 작가.
어떤 점에 이끌려 이곳을 작업할 수 있는 선택했을까요? 환경이 되게 좋다고 들었고 또 이 안에서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탄탄하다고 많이 들어서 꼭 입주해 보고 싶은 공간이었는데 운 좋게 올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안효찬 작가는 자연을 거스르고 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느끼고 경험한 부분들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데요. 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반응하는 지역들을 저만의 이제 공간으로 표현한 작품이고 여기서 돼지는 이제 단순한 동물의 돼지가 아니라 좀 자연의 희생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네, 이런 건물들이 올라오는 거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간 사회나 좀 인간의 욕심을 네,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어린 시절 이제 레고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 예, 이렇게요? 네네. 한 번도 이제 설명서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저만의 세상을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지금 작업에 좀 접목이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독특한 작가들의 작품이 가득한 전시가 바로 청주미술 창작 스튜디오의 난립 예정지랍니다. 기존의 그 작가로서의 이미지나 그런 것들 규정된 틀에서 좀 벗어나서 여기 저희 청주미술 창작 스튜디오에서 1년 동안 입주하면서 좀 모험적인 작업을 하자는 의미에서 난립 예정지로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지금 작품을 보는데 저희 뒤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규모가 꽤 크기도 하고요. 기존에 했던 작업들을 이제 청주 시민분들한테 좀 그 보여드리는 그 취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규모를 큰 작품들 위주로 출품을 유도했습니다. 지난 5월 청주 미술 창작 스튜디오에 모인 20명의 작가들. 이번 전시를 통해 청주라는 낯설고 새로운 공간에서 창작 활동을 하게 된 작가들의 실험적이면서도 개성 넘치는 작품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관람객들 오셔서 어떤 시선으로 좀 관람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이번 그 난립 예정지가 끝나고 나서 7월부터 이제 입주 작가분들의 릴레이 프로젝트 이제 작가분들의 개인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난립 예정지를 통해서 그 후에 변화될 릴레이전을 좀 상상을 하시면서 작가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예, 좀 염두를 하시면서 보시면 더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된 청주미술 창작 스튜디오의 올해 첫 번째 전시. 입주 작가 프리비전 난립 예정지는 6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다음으로 아름다운 대청호를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는 청주시립 대청호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청주 대청호 미술관에서도 오랜만에 전시를 여셨죠? 예, 대청호미술관에 해마다 진행되는 공모 선정전이 이제 3월 말쯤에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연기가 되고 5월 초에 다시 이제 오픈을 해서 정식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총 88개의 팀과 작가들이 전시 응모를 했고요. 그 중에서 3팀, 3작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대청호 미술관이라는 공간에 모인 3팀의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 절묘한 대비와 조화를 보여주는 이번 전시. 가장 먼저 제1전시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전시 절묘한 균형, 그 1전시실에 들어와 봤는데요. 얼핏 보니까 설치 작품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작품들 만날 수가 있나요? 예, 1전시실은 뜻밖의 방문자라는 전시 제목을 갖고 있고요. 네. 살롱섬이라는 그 3명의 젊은 여성 작가들이 한 팀을 이룬 전시입니다. 근데 이 살롱섬이라는 팀은 그 대청호 공모 선정전에 내기 위해서 대청호 일대를 여행을 다니는 컨셉으로 3 작가가 같이 걷고 어떤 물건들을 채취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단순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를 했다고 해요. 새로운 여행지에서 받은 느낌을 글에 고스란히 담아낸 3명의 작가들, 살롱섬. 그들은 자신들의 글을 통해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을 조합하거나 조각화하고 변형하는 방식으로 낯선 여행지를 방문한 방문객의 감정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글쓰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지금 보여지는 이 3명의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의 작업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각자의 개성을 살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제2 전시실을 만나볼까요? 이곳에서는 김영진 작가의 전시 빈 공간의 가장자리에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전시실에 오니까요, 또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데요. 뭔가 기하학적인 느낌도 들고 도형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건 어떤 전시인가요? 예. 아까 일전시실에서는 3명의 작가가 한 팀이었다면 지금은 김영진이라는 작가가 혼자 그 단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장에 오시면 그 뭐 어떤 기하학적인 도형이라든가 모노톤의 그런 색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궁금해요. 네. 근데 굉장히 작가는 단순했어요. 뭐냐면 그 일상적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천정의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집 안에서 벽면과 벽면이 만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건축 구조에서 보여지는 각 그리고 굴곡들 이런 것들을 채집을 합니다. 김영진 작가는 드로잉, 텍스트, 영상, 조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설치 미술 작품을 통해 공간이 가진 모호성과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채집된 것들을 다시 분해를 하고 그것을 다시 재조합해서 새로운 조형성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 관람객들은 자기가 잊고 살았던 어떤 공간이 그리고 그런 단면들, 시선들을 새롭게 경험하고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냥 아무 데서나 온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있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신기한데요. 마지막은 제3 전시실입니다.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 작품들은 안유리, 허광표 두 명의 작가가 참여한 모두 말하기 파레시아라는 전시인데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영상 작품으로 도착하기까지 꽤 힘들었습니다. 막 해치고 나오느냐고요. 근데 이게 다 작품인 거죠? 예. 그 안유리 호황표 작가는 영상, 회화, 설치, 사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고요. 특히 이 안유리 작가의 영상과 그리고 이 허광표 작가의 사진 작품 그리고 이 붉은 안막으로 이루어진 이 설치 공간들이 어우러지면서 네. 도대체 이 공간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작가들은 의도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을 제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랜 세월 존재하고 있는 공간들 속에서 과거엔 함께 어우러졌지만 지금은 사라진 이야기들을 영상과 설치 미술을 통해 표현하는 두 명의 작가들. 가려진 진실들을 은유적으로 상징하면서 이 안막을 거치고 들어오게 되면 그 눈을 가린 그 인물의 사진을 또 보게 되고 그 영상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 그 대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 어떤 게 진실이었고 어떤 게 거짓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설치 미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작가님 의도대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진실이 무엇인지 조금 유심히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개성 넘치는 작가들의 이야기와 상상력 넘치는 작품들이 가득한 공간 미술관.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 요즘, 다채로운 매력의 작품들과 함께 일상 속 작은 여유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자 저희가 영상으로나마 잠시 눈호강을 했습니다. 네. 청주 미술 창작 스튜디오 그리고 청주 시립 대청호 미술관. 저희가 사실 그동안 때때마다 지면에서도 여러 가지 전시 소식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이제 못 보다가 네. 전시 열리는 것을 딱 보니까 너무 반갑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특히 이제 청주 미술 창작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뭐 작품도 작품인데 그 안에 이제 입주하시는 작가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입주를 원하시고. 네, 맞습니다. 청주 미술 창작 스튜디오가 올해로 14년째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작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주 탄탄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해마다 20명의 입주 작가들을 선발하는데 국적이나 나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서요. 그래서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하고요. 네네. 올해도 이 경쟁률을 뚫고서 외국인 작가님도 한 분 입주해 계신다고 하고 인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정미정 작가도 한번 나중에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그리고 한번 입주 네, 신청을 집에서 한번 그려보려고요. 이 청주 미술창작 스튜디오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렇게 치열한 경쟁률 속에서 당당히 입주한 작가들의 작품들,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퓨리뷰전 아까 보셨지만요. 7월에는 이제 청주 미술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해서 작업을 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릴레이 개인전이 열립니다. 네. 7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쯤 한창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일정은 청주미술 창작 스튜디오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열리고 있는 퓨리뷰전은 물론이고요. 7월에 있는 전시까지 함께 하시면서 아주 특별한 여름 만들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나중에 봤던 청주 시립 대청호 미술관. 여기는 사실 가서 전시를 보시는 것도 보시는 건데 그 주변에 이 풍경이 너무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쯤 지나가시다가 들려보셔도 항상 좋은 곳인 것 같은데 네, 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계절에 가면 아주 멋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작품을 보는데 사실 작품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런데 설명을 함께 해주시다 보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작가의 이야기를 또 찾아보는 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청호 미술관의 풍광. 아, 좋죠. 네, 예. 정말 멋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는 이 풍광을 즐기러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가셔서 전시도 보고 풍경도 보시면 이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데에는 이만한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 코로나19에 또 이른 무더위까지 싹 있게 만들어주는 전시의 소식 잘 봤고요. 우리 박진 리포터는 계속해서 또 함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우리 박진 리포터와 함께 아침엔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어떤 문제죠? 네, 문제.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청주시 옥천군 보은군에 걸쳐 있는 인공호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자, 1번은 괴산호, 2번은 충주호, 3번은 대청호, 4번은 팔당호. 네. 이게 아마 뭐 충주 제천에 걸쳐 있었다 그러면 이제 정답이 충주 쪽이 될 텐데 그렇죠. 청주 쪽이고 아까 저희가 청주시립 땡땡호 미술관을 방금 보고 왔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거의 언급을 뭐, 했네요. 예, 정답 거의 드렸습니다. 자,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997번입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도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지은 씨 소개해 주시죠. 네, 이 계절에 더위를 이렇게 싹 날릴 수 있는 나만의 피서 공간을 함께 공유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피서 공간. 네, 오늘 뭐 미술관도 참 좋은 곳이고요. 네네네. 그 외에도 경치가 좋은 곳 등등 나만의 피서 공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은 씨는 개인적으로 어디 피서 공간? 저는 사실 산에 가면요, 네. 여름에 산 가면 덥지 않아요. 이렇게 맞아요. 녹음이 푸르르면 그 안에서 아주 시원하기 때문에 뭐 동네 뒷산이든 다 이제 좋죠. 저는 구룡산 추천드립니다. 아, 가기까지가 이제 힘이 들어서 네, 그렇지. 들어가면 마음만 가면 먹으면 무거워진 네. 데서 아주 시원하죠. 좋을 것 같아요. 정리는 뭐 우리 미정 씨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실내. 네. 에어컨이 빵빵한 실내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딱 나뉘죠. 이렇게 네. 솔직한 답변 좋습니다. 여러분의 주제 문자 답변 그리고 네. 정답까지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엔 계속해서 문화데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올해로 어느새 한국전쟁 70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아주 뜻깊은 책이 발간이 됐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이 책의 저자 박만순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자기소개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충북 역사문화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박만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한국전쟁 전후에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계세요, 그렇죠? 예, 저희 충북에서 2002년도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충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네. 그때부터 일을 하고 있고 2005년도 과거사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충북 도내의 민간인 학살 실태조사와 기록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올해로 한국전쟁 벌써 70주년이 됐거든요. 굉장히 이제 네네. 오래전에 일이 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을 좀 재조사하고 진실을 다시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마음 먹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우리 한국 사회가 1980년대 초반까지는 민주화 운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 소위 그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시민들이 저항한 그런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제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공권력에 의해서, 국가 폭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피해당한 피해 대중들의 삶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작 우리 사회에서 관심이 좀 소홀했던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다 보니까는 한국 전쟁기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거기에 맞물리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아픈 과거 그리고 사건들을 되돌아보고 계속 조사를 하셨으니까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예, 그 보도연맹 사건의 경우 이름이 같다고 해서 학살된 사람이 있습니다. 영동에서 네. 보도연맹이 2월성인데 5월성인데요. 네네. 그 사람은 5월성인데 마을에 군인들이 들어와서 월성이 나와 하니까는 그 5월성이 나가야 되는데 2월성이 나가서 세상에. 그 사람이 희생이 됐습니다. 또 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은 있겠지만 네네네. 그 한국 전쟁기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한 전국에 보면은 5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가 학살이 됐는데요. 예. 보통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이렇게 누명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들은 빨갱이 가족이라고 온갖 인권 유린을 당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한국 전쟁 전후에 다양한 사건의 이유로 또 민간인 학살이 자행됐잖아요. 예. 근데 충북 지역의 경우 무차별한 민간인 학살로 인한 희생자분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일단 추정입니다만 그 국민보도연맹의 사건의 경우 한 4,400명이 돌아가셨고요. 당시 청주 형무소가 탑동에 있었는데 청주 형무소 탑동에 있던 그 사건으로 한 800명이 희생이 됐고요. 이번에는 정반대로 북한군과 지방자익에 의해서 우익 인사들이 또 학살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대략 500명 정도가 희생이 돼서 전체로 다 따지면 대략 한 8,000명 정도가 희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충북 지역에서도 민간인 관련해서 이런 희생자들 관련 사업들 쭉 있었을 텐데 실제로 어떤 사업들 이루어져 왔습니까? 일기 진실화해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진상규명을 했습니다. 예. 보도연맹의 사건의 경우 그 5,029명에 대한 그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요. 네네. 그리고 동시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유해 발굴을 했습니다. 그 충북 청주 분덕구를 포함해서 전국에 11곳을 발굴을 했고요. 네. 그걸 통해서 만 5년간의 조사를 통해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내렸습니다. 권고의 핵심 내용은 이렇게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사실을 교과서나 지방의 공식 기록물에 기록을 해라. 그리고 유해 발굴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다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추모할 수 있는 위령제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영원히 기록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기록 사업들을 계속해라. 이런 것들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권고를 했던 거죠. 네네. 유해 발굴은 했지만 이 유족들이 찾아가지 않는 유해가 많다는 보도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네. 이건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그 청주 분덕굴에서 337구의 유해가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전국 11곳을 발굴했는데 총 1,616구가 나왔는데 그 처음에 발굴할 때 당시에는 국가가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단 한 구라도 유가족에게 그 가족들의 품에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학살 당시에 집단 학살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매장을 할 때도 이걸 한 구 한 구 묘지를 쓴 게 아니라 집단으로 몰아서 삽으로 다 해서 흙으로 다 대충 덮었기 때문에 그 유해가 상당 부분 훼손이 됐어요. 그리고 70년이 흐르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지형의 변화로 인해서 발굴은 했는데 이게 누구 뼈인지 저게 누구 뼈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단 한 구도 가족의 품에 돌려주지 못했는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국군 전사자들의 경우는 그 여러 가지 유해나 유품을 통해서 돌려준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 예산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이후에 제2기 진화위가 출범을 한다라면 유해 발굴을 지속해서 단 한 구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는 게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말씀 듣다 보니까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 맞아요. 상처들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전쟁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들고요. 네네. 이번에 이제 책을 내신 걸로 저희가 모셨습니다만 원래 또 전에도 충북지역 민간인 학살을 다룬 기억전쟁이라는 책을 이미 발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한 권의 책을 이제 출간을 하셨어요. 예, 이 책이 제가 재작년에 예. 쓴 기억전쟁인데요. 기억전쟁. 네네. 예, 이 책은 충북 도내에 한국 전쟁 때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의 사연을 담은 책입니다. 제가 한 2,000개 마을을 다니면서 6,000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서 네. 어르신들 이 마을에서 6.25 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서 총 2,700명의 신원을 파악을 했습니다. 즉 충북 영동군의 용산면에 있으면 용산면 용산리의 홍길동이가 몇 월 며칠 날 어느 장소에서 억울하게 희생이 됐다. 이런 기록들을 각각이 해서 2,700명을 기록한 책이고요. 예. 이 책은 골령골의 기억전쟁입니다. 이번에 이제 출간하신 예, 그렇습니다. 거죠? 예. 골령골이라는 건 대전 산내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대전 형무소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사연을 적은 겁니다. 네. 대전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많은 정치범들, 또 대전 충남 지역의 보도연맹 부역 혐의자들이 한 5,000명에서 7,000명이 학살이 됐는데요. 한국 전쟁 전후를 포함해서 한 군데 장소에서 희생된 사건으로는 단일 사건으로 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올해가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데요. 네네. 더 늦기 전에 역사에서 이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 두 권의 책을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이번 책을 준비하면서도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몇 년 전까지 성신여대, 서울에 있는 성신여대에는 심용현 흉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심용현은 대전 산내 학살 사건 당시 이사단 헌병 중이었는데요. 3,200명을 학살하는데 현장 지휘 책임자였습니다. 이분은 군대 내에서도 6.25 이후에도 승승장구를 했고요. 그리고 예편 후에는 성신여대에서 이사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역사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교내에 흉상까지 세워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대전 신탄진에는 우익인사를 살려준 북한군 점령 시절에 신탄진 인민위원장이 있었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빨갱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근데 우익인사를 살려준 거예요. 예. 그래서 국군들이 후퇴했다가 수복했었을 때 신탄진의 우익인사들이 이 인민위원장을 살려주기 위해서 연서명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살려준 거죠. 신탄진 인민위원장은 우익인사를 살려준 거고 이 우익인사들은 신탄진 인민위원장 구명운동을 해줬는데요. 예. 네네. 이 사건은 역사에 잊혔습니다. 의로운 행위는 잊혀지고 그리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역사에서 승승장구를 해서 대학교 교내에 버젓이 흉상이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런 사실들이 역사에 잊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심용현 씨의 자력표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번에 제가 발굴을 해서 이 사람이 대전 산내 사건의 핵심 가해자라는 것을 처음 밝힌 것이 이번 책을 쓰는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책을 통해서 한국 전쟁 전후의 이 민간인 학살 그리고 좀 올바른 역사를 이렇게 알리고 계신데요. 책을 읽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 경구로 좋은 전쟁은 없다. 또 나쁜 평화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전쟁의 참혹함을 통해서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또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충북 충주 엄정면에는 자우익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굉장히 큰 규모로 벌어졌는데요. 예.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증을 충분히 통해서 한편
한 단편 소설을 써볼 계획입니다. 아, 네. 네. 이제는 소설로까지 네.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간인 학살. 70년 전에 우리 이웃들에게 일어났던 끔찍한 일이었는데요. 그동안 우리 이웃들의 고통을 좀 잊고 살았던 게 아닌가 하는 또 반성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또 우리가 동떨어진 세상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던 이 네.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전쟁도 있어서는 안 되고 전쟁으로 짓밟히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고통받고 있는 우리 또 남은 가족분들도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좀 덜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충북 역사문화연대 박만순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한쪽 다리를 독립적으로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 불균형에 도움이 되는 원레그 스쿼트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난이도가 높은 원레그 스쿼트를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초보자 원레그 스쿼트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이 메인이 되고 반대발은 보조 역할을 하며 동작을 해줄 건데 보조 역할을 하는 발은 살짝 뒤쪽에 발끝을 터치해 줄 거예요. 손을 팔꿈치에다가 서로 교차를 해서 위치해 주실게요. 그대로 호흡을 마시며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서 앉아주고 내쉬는 호흡에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다시 마시면서 앉고 내쉬면서 올라오는 동작. 동작을 하는 동안 한쪽 다리, 지금은 왼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중심도 실어 놓은 상태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른 다리에는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게요. 동작을 하는 동안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바깥쪽으로 열어주시고요. 올라올 때 뒤꿈치를 더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며 동작 반복해 줍니다. 중심이 되는 메인 다리에다가 체중을 이동한 상태로 계속 동작을 해줄 거예요. 그 상태로 또 무릎을 구부리며 힙을 뒤로 빼 스쿼트로 앉아주시고 다시 위로와 올라오는 동작. 다시 마시면서 앉고 내쉬는 호흡에 올라옵니다. 우리 이 동작을 반복할 때 메인이 되는 다리의 체중과 중심을 다 실은 상태로 동작을 해주고 뒤로 뻗은 다리는 보조바퀴 역할을 하듯이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균형만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동작을 하는 동안 등허리가 꺾이지 않게 복부의 힘 계속 유지하며 허리는 구부정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그대로 올라와서 발 모으고 손도 풀러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양쪽 15번씩 3세트 반복하도록 합니다. 네, 표선 선생님과 함께 1분 홈트 만나봤습니다. 네. 사실 홈트 동작 중에 제일 이제 많이들 흔히 아시는 게 이제 스쿼트 동작인데 오늘은 맞아요. 조금 더 변형된 스쿼트 동작. 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예, 예, 쉽지 않을 것 같고 약간 그 스피드 스케이팅 출발하는 느낌도 약간 이런 나면서 느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아침엔 퀴즈 매일 아침 나가고 있는데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입니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청주시 옥천군 보은군에 걸쳐 있는 인공호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자, 1번은 괴산호, 2번은 충주호, 3번은 대청호, 4번은 팔당호입니다. 네, 뭐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아까 언급을 했어요. 네, 뭐 저희가 오늘 청주시립 땡땡고 미술관도 한번 둘러보고 왔고요.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나만 알고 있는 피서공가. 아, 네네. 뭐가 있을까요? 참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진 함께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아주 뭐 특 트이고 뭐 멋진 공간도 좋지만 어떤 분들은 집안에서도 나는 요 구석 여기만 가면 시원하다. 아니, 구본상 아나운서는 저는 화장실 아니 피서 공간 더우니까 화장실. 샤워하고 이게 제일 시원하잖아요, 사실은. 또 네. 그런 방법이. 네네네. 여기 사진은 못 찍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여러분 뭐 문자와 함께 또 사진 있으신 분들은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정답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함께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이번에는 다른 지역으로 함께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집에만 가면 이제 냉장고 문부터 이렇게 활짝활짝 여시는 분들 뭐 시원한 거 없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냉장고 안에 이 과일이 있으면 왠지 좀 기분이 좋아집니다. 너무 좋죠. 네. 저희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뭐죠? 사과가 아닙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요 새콤달콤한 수박을 수박. 준비했는데요. 한 입 베어물면 그냥 끝이죠. 여름에는 네. 뭐니 해도 수박이죠. 근데 수박이 요즘은 통수박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좀 넣어놓기도 좀 너무 커서 네. 약간 쉽지 않고 먹고 나서 그 음식물 쓰레기도 좀 처치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즘 특별히 올여름에는 이 수박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수박인지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무거워래. 무거워래. 그 소문 듣고 온 사람이 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박이 딸릴 정도로. 어쩐지 그 선생님 얼굴에 그 미소가 가시지가 않네.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이거 들어다 허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 저도요. 끝까지 들어다가. 맞죠? 선생님이 여기 수박 농장 주인이세요? 예, 맞습니다. 농장 주인답습니다. 맞죠? 요 애플 수박 크기만큼 얼굴도 되게 작으시네요. 그래요? 저 같은 예. 사람 일반 수박 키워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애플 수박 좀 이상하잖아요. 애플 워터멜론 하든지 예. 아니면 사과 수박 하든지 왜 이름을 애플 수박 이렇게 지었어요? 애플 워터멜론 하면 또 이렇게 사람들이 또 받아들이는 좀 어렵잖아요. 그 쉽게 말해가지고 애플 수박. 생쥐였었어요. 아니요. 누가 지었어요 이렇게? 장난감 아닙니다. 천장에 주렁주렁 매달려 나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요 하우스 한 동에 예. 이 수박 몇 개 달려 있는데요? 샬릴 수가 없습니다. 한 2,500개 이상? 우와 그 정도 돼요. 예. 굳이 매달아두는 건 뭡니까 이게? 땅에 포복시키면은 네. 어떤 모양도 좀 허옇게 난다든지 색깔이 또 이쁘게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늘에 매달면은 모양도 이쁘게 나오고 예. 색깔도 이쁘게 나오고 네. 또 보기도 좋고 또 수확하기도 좋고 할 거면 좀 더 높여야지. 저 같은 사람은 고개 숙이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보니까 내가 일을 하기가 제가 일하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 아예 낮추든가요. 너무 낮추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이 또 이거 부딪혀가지고 수박이 깨질 수도 있고 여기 적당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따다가 예. 수박이 뚝 떨어져가 머리 부딪히고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많죠. 예, 많죠? 예, 부딪혀가지고 떨어지고. 저도 여기 있다가 하나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애플 수박의 앙증맞은 크기. 자, 대충 감이 오십니까? 일반 수박의 약 4분의 1 크기. 신개념 미니 수박이라 볼만하죠? 무거워래. 무거워래. 공주에 계속 매달아 놓으면요. 예. 점점 커지죠. 이 일반 수박처럼 막 커지죠, 진짜. 커지면 좋겠지만은 안 커집니다. 일반 수박 같은 경우는 네. 한 포기에 하나밖에 안 들려요. 애플 수박 같은 경우는 작게는 6개에서 많게는 9개까지. 한 줄기예요? 그렇죠. 이 방울토마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더 커지진 안 하고 여기서 또 이제 더 커질래야 커질 수 없는 게 어느 정도 커지다 보면 이게 터진다든지 우리 전문 용어로 짜게지는. 짜게진다든지. 예. 그런 일이 생기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 먹을 수 있는? 한 애기 주먹만 할 때 네. 저희들이 이제 리본 표시를 색상 표시를 합니다. 오늘 요 지금 들고 계시는 게 여기에 빨간 리본 아닙니까? 네, 이게 30일 전에 이제 벌들이 수정했는 그런 수확된. 요건 수확할 수 있고. 네, 그렇죠. 이왕 이렇게 잘 익은 거 땄는데 예. 하나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예. 하나 뽑으면 안 돼요, 이거? 좀 있으면은 예. 또 손님들이 또 많이들 오시거든요. 손님요? 어떤 손님인데요? 올 때가 됐는데요. 지금요? 예. 주말을 맞아 가족 단위로 참 많은 분들이 애플 수박 체험을 위해 찾아오셨는데요. 보는 재미, 먹는 재미, 그리고 노는 재미까지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수박 귀여워요. 네 분 중에서 누가 오자고 했어요? 제가 오자 했습니다. 네, 어떻게 알고?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 여기
열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네. 한마디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게 애들 먹기도 좋고 네. 자르기도 편하고 주부의 마음을 잘 아는 수박인 것 같아요. 애플 수박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큰 수박은 사가지고 먹는데 네. 좀 그게 한 번에 다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관리도 좀 힘들고 애플 수박 같은 경우는 네. 한 번에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수박 좋아해요? 네. 얼만큼 좋아해요? 100 정도? 예쁜 거 땄어요, 그래서? 네, 너무 예쁘고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다 예뻤는데 하나만 저 골랐어요. 고양이 주려고요. 고양이가 수박을 먹어요? 네, 너무 좋아해요. 수박 요거 하나 딱 예쁜 거 있다면 고양이 말고 네. 가족 중에 누구한테 제일 먼저 딱 주고 싶어요? 저희 엄마요. 왜요? 엄마가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니까 엄마한테 꼭 드리고 싶어요. 여름하면 수박, 수박하면 요 애플 수박이죠.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줄 애플 수박 한 조각. 슬기로운 여름 생활을 위해 저 김혁이가 강력 추천합니다. 애플 수박 최고. 달성군이 이게 수박 재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게 지리적 조건이 좋은 게 예. 요 밑에 가면 또 낙동 강변이거든요. 예. 낙동 강변이다 보니까 사질터가 되다 보니까 물 빠짐이 너무 좋아요. 보면은 이 산이라든지 그늘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박이 당도도 높고 맛도 좋고 지난해는 어떤 그 인지도라든지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팔로에 대해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예. 그리고 지난해 이어 올해 하니까 2년째 하니까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많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택배도 또 이렇게 보내드리다 보니까 소문에 소문을 타서 그 소문 듣고 온 사람이 접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수박이 딸릴 정도로 어쩐지 그 선생님 얼굴에 그 미소가 가시지가 않네. 온 동네 다 애플 수박 짓는 거 아이가 또? 그럼 곤란한데. 이거 몇 개까지 해야 되냐? 와, 이거 진짜 잘 된 거. 와. 구경은 시원하게 억수로 많이 했는데 뭐 더 이상 뭐 맛을 봐야 뭐 소개를 해주든지 하지. 지금 따게 봐야 되겠다. 안 되겠다. 지금 따게 봐요? 아, 갑자기 또 힘이 막 솟네. 한번 들어보세요. 아, 예. 오, 소리 들었어. 짜각. 우와. 이게 큰 수박에 비해 가지고 껍질이 얇다 보니까 일반 가정집에서 먹으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니까. 야, 이걸 뭐 사과 깎듯이 깎아. 애플 수박 맞네요. 어때요? 솔직히 말해도 되죠? 예. 분명히 제가 오기 전에는 예. 이게 일반 수박보다 아삭함이 적다 그랬거든. 예. 그래, 조금 부드럽겠네 했는데 아삭하네요. 아삭하고 물도 많고. 예. 식감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많이 더우시죠? 저만 시원합니다. 잘 드시네. 와. 정말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리 보통 저 방송 나간다고 그게 맛있다 하는구나. 진짜 답니다. 이 보통은 이제 한 최소한 10브릭스 이상은 무조건 나오거든요. 10브릭스 뭐 브릭스 익하잖아요. 그건 뭐 숫자일 뿐이고 우리 맛으로 느끼는 거 있잖아요. 이 당도가 어느 정도인데? 이 맛이 어때요? 달죠?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10브릭스란 말은 달달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맛있네. 무더운 여름을 방탈 신개념 미니 수박. 작다고 무시하면 큰 코 다칩니다. 한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달콤함 그리고 아삭한 식감이 매력적인 여름 별미. 애플 수박과 함께 시원한 여름나기 준비 완료. 많이 덥죠? 너무 짜증스럽죠? 이럴 때 애플 수박으로 모든 거 확 날려보면 어떨까요? 짜라잔! 진짜 시원하다. 더위야, 물 넣거라!
네. 더위가 진짜 물러갈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보신 그 애플 수박 한 통에 들어있는 수박 주스. 좋죠. 저는 거기에 왜 얼음을 통통 띄워가지고 하루 종일 먹으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랜만에 대구 사투리까지 시원하게 당도가 어느 정도 되는데? 예, 함께 들었는데요. 자, 어쨌든 크기가 사과만 하다고 해서 애플 수박인데 사과보다는 조금 약간은 큰 것 같아요. 네네. 사과가 좀 잠 좀 많이 져서 부은 느낌 이 정도 되는데 어쨌든 뭐 껍질도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렇게 사과처럼 깎아 먹을 수 있는 애플 수박 모양도 귀여워서 인기 만점일 것 같은데 올 여름에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에 이제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가요. 네.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청주시 옥천군 보은군에 걸쳐 있는 인공호수의 이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네, 자, 정답은요? 3번. 네, 3번 대청호 네. 되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1208님 그리고 2616님 두 분 축하드리면서 잠시 소개해드리죠. 먼저 1208번님은요. 네네. 삼행시를 그래요? 보내주셨네요. 제가 운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대전에서 5분. 청주에서 5분. 호. 호호 가깝다. 이거 센스 만점이신데요. 깜찍하게.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네. 멋진 풍경까지. 센스 만점 삼행시. 호호호 가깝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자, 2616님도 보내주셨는데요. 대청호 500리길 완주 목표로 3월 1일 1구간을 출발해서 11구간까지 걷고 이번 주에 12구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표가 없는 곳이 많아요. 정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이렇게 건의사항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요즘은 그 걷는 길이 워낙 많아서 다들 정말 잘 돼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 불편하신 거 이렇게 전해주시면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또 꼭 정비를 이 방송 보시는 관계자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에 이제 어느덧 마실 시간인데요. 요즘은 이제 워낙 코로나19 때문에 좀 적은 공간에서 적은 규모의 인원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맞아요. 문화 행사들이 좀 많이 또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또 색다른 문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네, 바로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요. 2020 심야 책방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청주와 충주에 있는 세 곳의 동네 책방에서요. 6월에는 셋째, 넷째 금요일, 그리고 7월에는 둘째 주와 마지막 주 금요일 밤 10시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네네. 서점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또 이벤트, 문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자, 일단 공간들이 좀 작게 되어 있는 그런 서점에서 열리기 때문에 또 인원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적게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참여 방법 그리고 날짜도 아까 뭐 셋째 주, 넷째 주 하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꼭 미리 확인을 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고즈넉하고 또 평화로운 음성 값산 체리 마을에서요 새콤달콤한 체리 맛보고요. 또 아침 라이브와 재미있는 토크가 있는 트로조에서는요 트로트 걸그룹 네이디티의 이현주 씨와 함께 활기차게 아침 열어봅니다. 네, 내일은 또 부담 없이 여러분 트로트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또 꾸미고 있으니까요. 내일 아침에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또 한 주의 중간 수요일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차가운 우유 한 잔 조금 타버린 식빵 이렇게 작은 행복 아침에 어제 사왔던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